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버를 필두로 좀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향후 10년간 이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필승 멤버분들, 그리고 좋은 마음 기쁜 더하기 멤버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저에게 이제 감사 인사와 함께 계좌를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좀 캡처하셔서 좀 좋은 좋은 곳에 쓰더라도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계좌 수익은 120% 현재 수익 중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제 200% 이상의 이제 계좌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엑시콘 289% 수익 중이고요. 루이비통 48% 수익 중이고 CJ 제일제당 우선주 134% 현재 수익 중입니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처음으로 일단 네,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처음으로 좀 이런 식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예,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올해 계좌 수익률은 200% 이상이고 현재 계좌 수익률도 100% 이상에 지금 내고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이십니다. 주부이시고 처음에는 이제 반찬값을 벌려고 이제 좀 시작했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수익을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대림건설 25% 수익 중, 태양건설 뭐 3%, 대림제지 20%, KNX 208% 정도 이제 수익 중에 계시네요. 예, 정말 좀 감사의 말씀 예, 드리고 싶어요.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가입한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신 분이고 역시나 딱 한 종목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데 태영건설 예, 저 같은 경우도 태영건설은 우리 멤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투자 중인 기업이긴 합니다. 뭐 6%가량 현재 수익 중인 거를 이제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계시고 해외 주식도 하고 계신데 지금 해외 주식은 딱 한 종목만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라솔루미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의 이제 철강 회사죠. 일단 제가 우리 좋은 마음이 아니죠. 우리 같이 필승 투자라는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 그러니까 필승 멤버분들을 대상으로 전용 영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로셀루미탈을 현재 75%가량 이제 수익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우리 필승 멤버 전용으로 이제 좀 기술적 강의와 그리고 제 다음 연도에 대한 제 투자 생각과 그리고 필승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분석을 좀 전체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에 따라서 좀 댓글에 달렸어요. 얼마 이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역시나 좀 응원 댓글 그리고 너무 기다려진다라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는 좀 힘이 좀 나고 있습니다. 오, 필승 라이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언제나 필승! 예, 2강 기대됩니다. 필승님과 회원님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 투자하시길 필승! 예, 새해 시작부터 바로 공부 모드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집중력 있게 투자하려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님. 예,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댓글은 좀 많이 달렸어요. 자, 감사합니다, 필승님. 예, 드디어 라이브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너무 반가운 라이브 소식이네요. 새해부터 필승님 라이브와 함께 언제나 필승!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커뮤니티 글에 좀 올린 글이고, 우리 멤버분들이 정말 많은 이제 힘이 되는 댓글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감 떨어지지 않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님의 분석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필승! 예, 이렇게 남겨주셨고, 참고로 이 댓글들은 이제 네이버를 좀 분석해드리면서 해드린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가 이제 제페토 그리고 동물 수업 좋아하는 거 보면서도 메타버스라는 걸 주식이랑 관련 지어서 생각하고 못했어요. 필승님 정말 대단하세요. 공부 시작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필승님을 만난 것이 올해 가장 큰 행운입니다. 덕분에 행복한 연말 보내고 있어요. 내년에도 바늘 리딩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갓승! 네, 카카오가 더 좋냐, 네이버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 엄마가 더 좋냐, 네, 좋습니다. 저도 필승님처럼 한때 스타, 포트리스, 카트라이더에 미친 적이 있었는데
영상 보고 바로 제페토에 가입해서 캐릭터 만들었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방대해서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자신이 만든 캐릭터는 이제 전 세계 유일무이할 정도로 개성 넘치게 설정되는 게 왜 10대들이 열광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거기다 일부 아이템은 제페토 머니로 구매해야 되니 수익 창출 효과도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조만간 1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우리 방 회원님끼리 방 만들어서 놀아도 재밌겠네요. 오늘도 시대를 앞서가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이디어 제공까지 네, 감사합니다. 피로틱스, 삼성전기, 덜덜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강조하신 진건주로 갈아탈 준비 완료. 갓승. 네, 피로틱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제가 투자한 회사였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 피로틱스는 이제 매도를 했죠. 분석도 공개적으로 이제 몇 번 해드린 그런 기업들입니다. 잘 가고 있죠. 예, 추세는 좋습니다. 자, 알리바바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가을바람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영상 보게 되었는데 궁금하다는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가자! 필승님 전부터 영상 참 감사하고 유익하게 봐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괜찮으시면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검토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바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이번 사이클에 정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아마 최근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시기에서는 몇몇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들은 주가가 100배 이상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기업들이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서 복리를 좀 누린다면 사실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캠트로닉스 수익 중입니다. 언제나 필승. 예, 캠트로닉스도 공개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 저 역시는 현재 투자 중이고 수익 중인 건 맞습니다.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드디어 가입했습니다. 잘 배울게요. 가필승. 예, 그날님은 사실 제 팬이시긴 했어요. 제가 영상을 좀 올릴 때마다 응원 댓글 많이 달려주셨는데 드디어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와이프분과 좀 상의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좋은 쪽으로 상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필승님 분석대로 피로틱스는 내년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12월 매수에 중단기로 가져가보려 합니다. 내년 뭔가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올해도 필승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해부터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 가입했어요. 내년에도 우리 방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대박 나야죠. 예, 올해처럼 대박 나기를 그럴 수 있도록 저 역시나 사실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제 우리 성재님도 이번에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오시면서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죠. 우리 방에 좀 계시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사실 잠을 잘 자지 않아요.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저의 모든 열정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작년에 50% 정도 수익 받았었는데 필승님 영상으로 만나니까 또 투자하고 싶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필승님 덕분에 이항으로 수익만 250만 원이 벌써 초과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재매수하려고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댓글 달아드렸죠. 이항 같은 경우도 사실 80% 이상의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도 8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겠죠. 예, 시험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락업 해제도 있겠지만 락업 해제와 관계없는 신규 상장주도 같이 하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댓글로 달아드렸죠. 자, 인텔리안테크 필승님 영상 보고 매수하여 10% 수익 보고 팔고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제가 팔은 후 20% 이상 급등하네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필승님이 꾸준히 모아가서 장기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이 딱 맞네요. 필승! 예, 이항의 조정도 중국 기술주와
같이 홀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승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올 한 해 저에게는 필승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필승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의 주식 사부님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투자 학원, 좋은만 기쁨 더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잘 따라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돕고 있는 거죠. 예, 저도 땡땡땡땡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매수 들어갑니다. 필승. 예, 땡땡땡땡은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한 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전자 돌파하였습니다. 필승님 감사드립니다. 9억 필승. 예, 사실 이 필승 따라하기 멤버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거의 억대의 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좀 보내주셨을 때에도 예, 삼성전자에 좀 몰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자금이 꽤 있다 보니까 억대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죠. 일단 이 우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있나 이것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는 좀 경쟁이 좀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특히나 이 우버가 뭐 중국에서 퇴출되니 많이, 뭐 우버 같은 경우는 규제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많이, 뭐 미국에서도 우버와 리프트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현재 뭐 미국은 이미 우버가 70% 정도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전 세계 거점들도 우버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미국은 우버가 70%, 리프트가 이제 30%를 장악하고 있고 거의 100%죠. 네.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오세아니아, 중국, 라틴 아메리카 전부 65%가량의 차량 플랫폼 사업을 우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나 50% 정도의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동남아라던가 뭐 중국, 러시아는 우버가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중국의 1등 차량 플랫폼 기업이죠. 디디 주식의 지분 20%를 우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동남아의 1등, 이제 차량 플랫폼 1등에서는 그랩도 지분의 27.5%를 우버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역시 1등 기업의 지분을 이제 우버가 2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차량 플랫폼 기업은 이 우버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는데 반토막 이상할 정도로 사업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현금 비중이 10조 원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버 이치를 통해서 정차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늦어도 2022년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백신이 다 맞춰지고 어느 정도의 좀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2011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술 속도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10번 이상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그 시간 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도 600% 이상의 좀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다만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점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뭐 테슬라도 봐도 그렇고요. 모비라이 아니면 엔비디아, 뭐 구글, 아니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년 내에 정말로 완성된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레벨 3 이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자율주행은 뭐 물류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뭐 택시, 이동, 뭐 모든 수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이제 무인 택시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물론 2025년 이때쯤 되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고 이때쯤 되면 매출은 훨씬 더 커지겠지만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km 한 3km 가는데 택시 요금이 5,000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5,000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버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택시 요금이 2,000원 이하로
지금 현재 기준에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버스 비용도 1,4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버스보다 우버의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된다는 점이 저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가 이제 택시 쪽에서는 피크 타임이죠. 특히나 이제 심야 시간부터 이제 택시 할증제가 붙는 것처럼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에는 뭐 퇴근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심야 시간에는 조금 더 할증된 피크 타임 요금을 받음으로써 훨씬 더 이쪽에 대한 수익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이 3km 그리고 5km 이상 가는데 택시 요금이 6,000원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70% 이상의 이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이고 뭐 구글이 주장할 때에는 75% 이상의 감가상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라던가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어지는 세상이 점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유 차량이 점차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차량의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플랫폼화 시키다 보면 이제 이 사용률이라고 하죠. 가동률, 자동차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2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2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이제 그냥 주차가 되어 있는 쓸모없는 그런 재화가 될 뿐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왔는데 과연 누가 버스라던가 지하철을 타겠는가? 물론 좀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이런 무인 자동차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버스라던가 지하철에 있는 수요가 자동차로 다시금 또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차량의 가동률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교체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다지 완성차에 대한 매출 타격이 크진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 전기차 시대, 수소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도태되겠죠. 그래서 좀 쏠림이 좀 심화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 특히나 글로벌 1등, 2등 자동차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캐시카우를 지니게 될 것이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라던가 UAM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기업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런 말씀드렸죠. 앞으로 세계 1위의 이제 기업이 나온다면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자동차 관련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플랫폼이든 아니면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자동차를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든 이 셋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래의 업종 그리고 1등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만, 그러니까 우버를 지금 부족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플랫폼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등 통신사 버라이즌 시가총액은 300조입니다. 300조. 그리고 AT&T도 한 200조 정도 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교통비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통신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교통비가 통신비에 비해서 3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3배 이상. 뭐 해외 같은 경우도 최소 3배 이상 이제 교통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국의 1등 기업이 시가총액이 300조입니다. 통신 기업이. 그런데 만약에 교통의 1등 기업, 그러니까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인 통신 기업이 이제 300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플랫폼을 차지하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어야겠느냐. 일단 미국에서만 1등을 한다고 해도
최소 9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신비가 교통비보다 나가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3분의 1 정도로 이제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봐야 될 것은 이 통신 사업 같은 경우, 통신기업 같은 경우는 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자국에서 통신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플랫폼 기업은 어떻죠? 뭐 우버만 보더라도 뭐 미국, 뭐 인도네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뭐 죄다 진출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도 1등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통신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낼 수 있겠다. 지금은 테슬라가 뭐 GM, 도요타, 현대 이런 네로라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이 교통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통신기업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플랫폼, 이쪽의 플랫폼을 차지할 수 있는 1등 기업이 어느 기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 부침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규제 관련해서는 이 많은 수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할 것이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 플랫폼 사업도 테슬라가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의 젊은 층들은 이런 플랫폼 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에도 굳이 테슬라 앱을 깔아서 굳이 테슬라를 살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동의하죠. 애플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도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자동차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캐파를 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는 이유, 우리가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테슬라 앱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테슬라 자동차가 내 앞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버를 사용했을 때에는 현대차, 뭐 벤츠, 테슬라, 도요타 이런 모든 자동차,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분 내에 내가 있는 자리까지 이제 자동차가 오게 된다면 그와 반해서 테슬라를 굳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테슬라의 차량을 호출한다면 과연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느냐.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뭐 자동차, 뭐 기가팩토리, 테라팩토리 하면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래 봤자 전 세계 자동차 비중의 1%를 차지할까 말까 한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물론 테슬라가 정말 대단하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완전한 지금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굉장히 깊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이 무인 택시를 이용했을 때 굳이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테슬라 차량만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범용적인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테슬라도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동차의 브랜드를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을 좀 보더라도 결국 이 모빌리티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의 플랫폼 서비스는 점차 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규제라던가 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1등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반도체, 차량 하드웨어, 차량 플랫폼 이쪽에 대한 기업들은 저는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고 이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 이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쪽이기 때문에 뭐 발전 가능성도 무궁하고요. 로봇이라던가 UAM 이쪽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 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 리프트가 2등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 주를 보더라도 우버가 리프트에 밀리는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버가 전 지역에서 리프트를 다 이기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본다면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까지 이제 매출액이 15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우버이츠가 2배가량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15억 달러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현금 비중이,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현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해석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금 비중만 이제 1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 우버이츠가 충분히 이쪽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쿠팡이츠가 아니죠. 우버이츠를 통해서 이 배달 사업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버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우버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우버페이를 이용한다면 뭐 할인을 한다거나 적립금을 더 싸게 해준다거나 우버 카드도 역시나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핀테크 사업을 봤을 때에는 이미 동남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버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특히 우버 이츠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 4등 업체를 3등 혹은 4등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2등까지 뛰어올랐고 도어대시가 시장 점유율을 50%, 우버이츠가 대략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우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